25년 9월 부산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들 살펴보고요. 올해 분양 물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분양하는 곳들의 위치, 일정 등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모집 공고가 게시되고 분양 가격이 확인이 가능하면 다시 정리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곳은 힐스테이트 사직 아시아드입니다. 사직 1-6 재건축 사업이고요. 총 1068세대 중에서 302세대가 이번에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일정하고 견본주택의 위치는 그림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 사직은 사직 롯데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의 시장도 다르게 구분하셔야 되고, 핵심 학원가가 어디에 있는지, 경사도가 얼마나 심한지, 또는 지하철하고 거리가 얼마나 먼지에 따라서 시세가 다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있는 사직 KCC를 중심축으로 시세를 참고할 만하고요. 사직 하늘채 리센티아가 작년에 입주한 신축인데 아직 입주 2년차가 지나지 않아 실거래 이력이 없기 때문에 호가 정도는 참고해 볼 만합니다. 두 번째 분양 소식을 알리는 곳은 서면 어반센트 대시양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고 전체 919세대 중에서 211세대가 일반 분양으로 공급됩니다. 23년 말에 태영건설 대시양이 PF 문제로 워크아웃 대상이 되면서 당시 기간특공이 공지되었다가 분양 일정이 많이 연기된 사업지입니다. 최근에도 한 주 한 주 조금씩 밀리고 있었고요. 최근에 가야역 롯데스카이가 멀지 않은 곳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롯데스카이 분양 가격하고 경쟁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측에 롯데캐슬 엘루체가 23년에 입주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진 호가에서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분양 사업지는 해운대 베뉴브입니다. 올해 분양하는 대여 세 곳 중 한 곳입니다. 첫 스타트는 센텀 로열이 끊었고 두 번째 남천 서밋, 그리고 마지막 우동 2 재개발 사업 지역인 해운대 베뉴브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죠. 용적률이 높아서 동관 간격 등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하나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린 두 곳과 비교해서 전혀 아쉬울 곳이 없는 곳입니다. 센텀시티 내에 위치한 센텀 트럼프월드는 부산에서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10년차가 넘어가는 해운대차의 1차도 부산에서 A급 아파트로 구분합니다. 그 사이 공간에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지만 보통의 조합 설립 방식이 아닌 토지 등 소유자 시행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총 66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629세대나 됩니다. 네 번째 분양할 곳은 힐스테이트 가야입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이미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입주 시기도 내년 12월로 다른 사업지에 비해서 빠른 편입니다. 입주까지 기간이 길지 않은 분양권에 대해서는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단지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두 개 단지를 합해도 487세대로 큰 편은 아닙니다. 부산 진구 대장 아파트인 가야롯데가 바로 옆에 경계를 맞대고 있고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미삼아 한마디 하자면 2000년대 후반에는요, 이번에 분양하는 힐스 가야 바로 아래 위치한 가야 반도 보라빌이 한때 부산 진구 대장 아파트 중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는 동의대역 인근을 위치를 좋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사업지는 사상구에서 더 파크 비스타 동원이 분양합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지 사업으로서 동래구에서 진행된 대강 로제비앙을 이은 부산에서는 두 번째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의한 아파트입니다. 인근에 신축을 찾아보시면 주례 롯데를 찾으실 수 있고요. 주례 롯데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고 22년 10월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주례 롯데와 이번에 분양하는 더 파크 비스타 동안은 지도를 놓고보면 거리가 그리 멀지 않아 보이지만 중간에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과 남측의 공간이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두 공간 사이에 철도로 단절된 특징도 있지만 주례 롯데에서 산측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경사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만일에 주례 롯데 시세를 더 파크 비스타 동원과 비교하시게 된다면 더 파크 비스타가 얼마나 더 저렴한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25년 부산 아파트 월별 분양 물량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박스가 과거 평균을 나타내고요.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실제 분양한 물량을 표시합니다. 9, 10, 11월은요.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곳들의 예상치니까 시장 상황, 시행사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월에서 6월 정치 이슈로 분양을 많이 미뤘고 미뤘던 일정을 7, 8, 9월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평균과 비교했을 때 5, 6월의 결과가 상당히 적은 반면에 7월, 8월, 9월의 분양 물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25년 부산에 공급된 아파트 세대수에 대해서 누적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5개의 아파트가 9월에 모두 분양을 하고 10월, 11월에 분양을 할 예정인 몇 곳의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된다면 25년 11월에는 대략 16,000세대까지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하고 비교하면 과하게 추세를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고요. 10월, 11월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지가 그림에서 정리된 곳들 말고도 다른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그래프는 부산 아파트 미분양 결과입니다. 가장 최근 8월 29일에 발표를 했고 기준일은 7월 31일입니다. 9월이 넘어간 지금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듯 하고요. 7월 말일 기준으로 부산 미분양은 5,573세대입니다. 과거에 부산 침체기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부산 분양시장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5,573세대의 결과는 6월에 분양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내용을 정리했듯이 부산의 분양 물량은 7월, 8월이 많았고 9월이 많을 예정입니다. 아마 이 분양 물량이 빠르면 9월, 10월쯤에 반영이 될 텐데 공급이 많았음에도 청약 성적이 꽤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분양 물량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양 사업지에서 일부 타입의 높은 경쟁률로 시장 전체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의 계약률은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싶으시면 몇 대 1 정도의 분양 경쟁률 괜찮지 않느냐는 근거 없는 추측하지 마시고 과거 사례에서 분양 경쟁률과 초기 계약률 정리해 보시면 어느 정도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양 당시 경쟁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할 정도로 허수가 많습니다. 현재 부산 분양시장을 정리하면 갑자기 분양 물량이 많다. 분양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입니다. 결과를 놓고 보면 시장 관심을 기울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부동산 시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시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상당히 자주 기회는 남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금 같은 시기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있습니다.